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뇌부자들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이고요. 최근에 빈틈의 위로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현재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만사가 귀찮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뭐 원인은 되게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인은 아무래도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이제 그 사람의 환경적인 스트레스, 그 사람의 실제 지금 뇌의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 이것들이 물론 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만 여기서 어떤 부분이 이 사람에게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걸까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어떻게든 좀 더 보고 싶으니까 뭐 이제 뇌파 검사를 하기도 하고 우울증 진단 기준에 맞춰서 뭐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그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심리적인 문제가 나올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재미없는 거,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될 때,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우리가 사실 만사가 제일 귀찮고 의욕이 떨어질 때거든요. 저는 제 책에도 적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저도 수험생 때랑 그리고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예. 이때가 아마 모든 게 싫었던 때일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게으른 시기는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돼서 하는 시기잖아요. 심리적 자유도가 거의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그때가 사람들이 아마 만사가 다 귀찮고 삶의 의욕을 못 느끼는 시기인데, 우리나라, 우리 사회 자체가 이런 심리적 자유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지 않나. 네,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맞춰서 가야 되고, 이때 열심히 안 하면은 경쟁에서 밀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몰리듯 살고 미션 수행하듯이 살아가는 게 우리나라에서의 좀 팍팍한 삶의 원인 아닐까 싶고요. 그런 게 무기력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 내 인생에서 무언가 할 때 그 재미를 찾지 못하고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할 때 내가 이제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단순히 게으름 때문인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혹시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나는 그냥 게으른 것 같다. 주변에서도 뭐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뭐 인터넷에 뭐 유튜브에 영상들이나 뭐 찾아보면은 뭐가 이렇게 계속 노력하라고 하는데 나는 안 되고 나는 그냥 단순히 게으른 건데 우울증을 핑계대고 있는 거고, 진짜로 힘든 사람들의 치료 기회를 내가 지금 놓치는 거 아닐까? 혹은 뭐 선생님의 소중한 시간을 내가 진짜 쓸데없는 환자에 내가 뺏어먹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진짜 자주 듣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사실은 과도한 죄책감이거든요. 예. 그렇게 과도한 죄책감을 보일 때는 게으름이 아니라 우울증 쪽일 가능성이 높죠. 단순 게으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는 타인과 얘기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좀 가까운 친구나 누구에게 털어놓으면서 내가 그냥 단순 게으른 걸까?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어쨌든 정신과에서는 이제 저희도 눈으로 마음속이 뇌가 안 보이니까 답답해가지고 정신과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진단 도구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요즘 정신과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정량 뇌파 같은 경우에는 뇌파 검사를 하면 실제로 그냥 뇌가 어떤 상태인지 대강은 나와요. 그게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대강은 나오는데 정말 그 환자분들이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멀쩡히 깨 있는 상태에서 뇌파를 촬영했는데 뇌파 검사 결과는 마치 자고 있는 것처럼 뇌가 나오고, 자고 있는 것처럼 나와요. 네, 전두엽의 기능이 잘 때처럼 그냥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약물 치료를 이제 시작하고 나서 몇 달 뒤에 본인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고 가끔 요청하셔서 다시 찍어보거나 하면은 이전이랑 변해 있고, 그러면은 처음에 그 문제가 나올 때 본인이 되게 기뻐하세요. 내가 게으른 것만은 아니었구나. 나 스스로도 좀 나를 덜 비난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진단 도구들이 더 확실하게 나오면은 이렇게 마음에 심한 자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 탓만은 아니잖아요. 그쵸. 사람이 좀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서 왜 이러지 이러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누구도 비난하지 않잖아요. 너 원인 찾았구나, 다행이다, 치료받으면 좋아지겠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 정신과에 가서 그래서 나도 우울증이라고 원인을 찾았어 라고 하면은 비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너 무슨 소리냐, 네가 게으르니까 그런 거지. 맞아요. 노력하면은 결국 극복할 수 있는데 그거를 뭐 몸에도 안 좋은 정신과약 먹으면서 이겨내려고 그래? 야, 빨리 끊어. 이런 식의 말들이 들어올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어떤 나의 문제를 놓치게 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너 꼭 게을러서 그래라는 어떤 그런 가스라이팅이랄까요? 맞아요. 그런 어떤 말 때문에 스스로 더 그렇게 어떤 악순환에 빠지는 것 같거든요. 남들이 나한테 그렇게 뭔가 게으름뱅이라고 할 때 그런 말에 영향을 안 받고 나 스스로 좀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진짜 어렵죠. 우리나라에서는 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냥 힘들어라고 하면 그래 힘들구나라고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그 다음에 항상 근데가 붙어요. 근데 그거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근데 나는 더 힘든 상황에서도 이겨냈어 이런 말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말을 못 꺼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꺼낼 수 있고 공감받을 수 있는 장소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게 이제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심리 채널들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공감받는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나의 문제만은 아니었구나. 내가 게으른 것만은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좀 힌트를 찾아갈 수 있는 그래도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인 것 같고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제 병원 위치가 그래서 주변에 거의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뭐 대기업 공무원 그리고 뭐 전문직 이런 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스스로는 되게 자책을 해요. 게으르다고 자책을 하고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데도 뭔가 공허하다, 좀 삶에서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시니까 이런 공통점이 어디서 오는 걸까 저도 고민을 하다가 서점에 가서 한번 이런저런 책들을 뒤지는데 그 제목이 너무 직관적으로 들어온 책이 있었어요. 에리 프로미슨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라는 책이 얇기도 되게 얇아요. 그래서 이거다. 여기서 오늘 좀 힌트를 얻어가 보자 이래서 사서 읽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당신이 무기력한 이유는 남이 바라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라고 딱 정의하거든요. 그때 진짜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남이 바라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열심히 남이 바라는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없고 공허하고 그러니까 지치고 무기력해지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삶이 충만하다는 느낌을 못 받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만 드는구나 라는 걸 그때 좀 확실히 깨닫게 됐죠. 생애 전반적으로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좀 쉽게 무기력함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과 나는 비교적 자유롭게 살아왔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했는데 지금 무기력한 사람들 이 두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무기력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진짜 원인은 너무 다양합니다. 뭐 심리적인 원인들도 사람에게 상처받은 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뭔가 이런 실패나 낭패의 경험이 없이 오던 분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트라우마 때문에 앞으로 나가기 힘든 상태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즐겁게 살고 있었어도 뇌의 스트레스가 과부하가 되다 보면 뇌가 번아웃이 오고 무기력이 와서 전반적인 그냥 에너지가 떨어진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한 번 정도 컨설팅 내가 진짜 무기력하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면 내 상태가 왜 이럴까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나눠보는 그 한두 번 정도의 시간은 가져보는 것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제 진료실에 오신 분들의 상당수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린 시절에 좀 트러블이 있었고 지금도 힘든 경우가 있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 되게 사랑 많이 받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 시도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잘 놓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 내가 나를 너무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나눠보면 결국 우리나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다 아시겠지만 SNS나 뭐 유튜브 등에서 타인의 삶을 너무 자극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그에 비해 나는 너무 초라하고 그런데 이런 정보들은 과잉으로 들어와서 내 뇌를 지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누구나 무기력에 빠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내가 하는 것과 얻는 거의 밸런스가 맞아야지 번아웃이 오지 않을 수 있는데 정말 제 진료실에 오는 수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얻는 느낌을 못 받아요. 분명히 나는 열심히 살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고 남이 선망하는 기업에 들어와서 갈려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일한 거에 성과물이란 거를 뭔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지금 퇴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진짜 다행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보이거든요. 좋아지는 게 보이고 그분이 좋아졌다고 감사하고 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대 앞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무대 뒤 노동을 하는 분들이 현대사회는 진짜 많아요. 본인이 하는 것들이 사회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으로 돌아오는지 하나도 못 느끼고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다 보면은 그냥 무기력이 또 찾아오기 쉬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같이 찾다가 보면은 결국 좋아지는 분이 있고 계속 힘든 분이 있어요. 그럼 좋아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를 찾아보면은 진짜 작은 거라도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던 거를 새롭게 찾아내서 삶에 약간 넣어준 사람은 신기하게 바뀌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근데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 지금 뭐 나는 하는 일도 잘 못 해내고 있는데 뭔 소리냐. 혹은 하고 싶은 거에 대해 생각하는 건 너무 사치 같다. 등등 이렇게 얘기하면서 몰아붙이기만 하는 분들은 안 좋아져요. 좋아지는 분들은 어떤 걸 하냐? 되게 다양합니다. 프리다이빙으로 해보니까 더 깊이 들어갈수록 머리도 가벼워지고
이루어지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고 그 다음이 기대가 된다라면서 처음으로 이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세요. 막 몇 개월,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울상이고 무기력하던 분이 처음으로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혹은 뜨개질을 시작했는데 내가 처음으로 옷을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해봤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삶이 살만해져요. 정말로 삶이 살만해지고, 저도 이게 너무 신기한데 막 약을 쏟아 부어도 안 좋아지던 게 삶이 바뀌면은 약도 저절로 줄어들어요. 초반에 치료하러 오신 분에게 이런 얘기해서 그분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게 내 삶에 그런 게 너무 없었네 라고 시작하신 분은 이제 치료 시작한 지 몇 번 안 됐는데 좀 살만해진 것 같다. 이제 안 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지나치게 도외시돼 왔구나. 하고 싶은 거 조금이라도 삶에 하나 두 개씩 갖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너무 없었구나 싶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가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 한두 개쯤은 해보는 게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거 한두 개 10분, 15분 정도 하는 게 조금씩 나의 어떤 에너지 레벨이랄까요? 그런 걸 올려주는 것 같아요. 정말 약간 숨 쉴 틈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가 저도 되게 어려운 점인데,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농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 다수는 이제 여성분들이고 모두 다 뭐 농구해라 이럴 순 없잖아요. 본인이 결국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디서 찾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최지천 교수님이 쓴 책을 전에 봤는데 이런 고민을 하던 지점에 또 역시 책에서 답을 찾은 건데, 최지천 교수님은 좀 차갑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누구도 해줄 수가 없다. 이거는 너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다. 그냥 지금 당장 길에 나가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말이 맞다는 건 아는데 저희 진료실에 있으신 분들이 다들 에너지도 떨어져 있고 심리적 저항감도 높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차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고민은 막 많이 했는데, 저희 책에 이제 공동 저자로 모신 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고 결국은 찾아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강다솜 아나운서와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책으로 만들어 보면 실제로 이 이야기를 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책을 써보긴 한 건데, 강다솜 아나운서는 이제 공중파 MBC 아나운서로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막 잔소리도 너무 많이 받고 막 모든 선배들이 다 다른 잔소리를 하고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지쳐서 한 2년 정도 좀비 같은 시간을 보냈었다고 해요. 정말 누워서만 지내고 집에 오면은 책상 밑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있고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우울증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2년 동안 300편의 영화를 본 얘기가 나와요. 2년 동안 300편의 영화를 보고 영화를 다 보고 났을 때 이제 내가 뭐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심리학적인 부분과도 맞닿아 있는 얘기입니다. 결국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셀프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찾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유명하신 칼 융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셨는데, 그 중에 예술의 도움을 받는 거, 고전 문학이나 고전 영화의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 문학이나 고전 영화 같은 걸 보면은 한 인물의 생애가 나오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성공한 사람들만 나오냐? 다 삶이 한번 망하죠. 그럼에도 삶은 흘러가고 그 사람의 삶이 이어진다는 영웅적인 그 스토리가 들어있거든요. 원형이 들어있다고 하죠. 삶의 원형이 들어있는데, 그런 거를 계속 접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한테도 그런 메시지가 스며든다고 해요. 내 삶이 지금 최악이지만 이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뭐라도 해봐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강다솜 아나운서한테도 저절로 들었다고 해요. 명작 반열에 올랐다고 할 만한 것들에는 어떤 분명히 우리 삶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는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결국에는 나의 무기력을 탈피하는, 내 삶을 길게 보면은 진짜 내 삶을 찾아가는 과정 중 하나가 될 거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영화를 아마 보시면 혹은 웹툰을 보시면 계속 또 자기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 거예요. 너 지금 이러고 있을 틈이 있어? 라고 내 페르소나가 나한테 막 욕을 할 건데, 그때마다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라고 그냥 알아채고 다시 눈앞에 있는 거에 좀 집중하는 이 연습을 반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용기를 내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 인사이드 아웃 보면은 이제 마음 둘이서 막 싸우잖아요. 내 마음이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나를 비난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은 얘한테 힘을 실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과 최소한
시간으로 이것만큼은 좀 해라라고 이제 해주실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절대가 이제 의사들이 좀 싫어하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낮에 머리 대고 누워 있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낮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있으면 네. 우리 뇌는 좀 잔다고 인식을 해요. 그러면은 수면 압력이란 게 쌓이지 않아요. 낮에 머리를 떼고 활동을 해야지 수면 압력이 짝짝짝 쌓이다가 밤에 그 수면 압력에 눌려서 그냥 잡니다. 근데 낮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뭐 예. 잠깐은 괜찮지만 그럼 어쨌든 수면 압력이 잘 쌓이지가 않고 그럼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면은 잠도 깊게 못 자고 악몽 꾸고 다음날 일어나면 더 피곤하고 더 무기력하고 우울의 하강나선을 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소파에 기대 앉아서 혹은 집 앞에 있는 카페에 나가서 그냥 기대 앉아서 머리는 땅에 대지 말고 요거 정도만이라도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반대로 최소한 해야 이것만큼은 되는 거. 해라. 저는 3종 세트를 좀 권유드리는 편인데요. 3종 세트라고 하면은 햇볕 쬐고 예. 유산소하고 7시간 이상 자라 요 세 개는 항상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이것들 나 다 지키기 어렵다. 일단은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지 햇볕이라도 쬐고요. 나가야지 좀 걸어다니면서 저절로 유산소도 되고요. 나가야지 수면 압력이 쌓이고 낮에 햇볕 쬐 때 우리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 합성도 잘 되고 그래야지 밤에 잘 자요. 그래서 나는 약속이 없는데 나는 너무 오랫동안 무기력해서 사람들과 연결도 다 끊기고 할 일이 없는데 그래도 그냥 나가서 집 앞에 카페에서 책 보거나 집 앞에 카페에서 그냥 멍하니 밖에 보거나 들어오시는 것도 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신을 건강하게 가꾸고 또 가만히 있다 보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멍하니 있다가 떠오르고 어떻게 보면 나를 들여다보기도 하는 시간이고 정말 필요한 시간인 거죠. 그런 게 우리 삶에 필요한 빈틈인데 우리는 그런 게 너무 없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삶의 어떤 빈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책 제목 빈틈의 위로와도 참 많이 부합하는 내용이라서 더 이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저희 뇌부자들 채널 분들과 아마 이 눌심 채널 분들이 정말 많이 겹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 채널에 계신 분들의 많은 공통점이 자신에게 좀 가혹한 지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스스로를 좀 안아주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사치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 세상이 너무 가혹한데 그래도 나 자신부터라도 나를 좀 아껴줘야지 우리가 힘을 얻고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나만을 위한 시간, 나를 사랑해주는 시간, 그 빈틈의 시간을 꼭 만드시면 좋겠고 그 방법과 그거를 좀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빈틈의 위로에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지영 원장님을 모시고 만사가 귀찮고 피곤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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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